받은 황교훈입니다.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원래 오늘 구정모 신부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비자 문제로 저하고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모 신부님이 아마 11월 달에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구정모 신부님이 강의하려고 했던 제목이 버널 로너간이라고 하는 구정모 신부님이 예수의 신부님이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에서는 두 분의 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데 한 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공의의 그러니까 카운실 파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공의의 신학자라고 하는 라친교 추기경님과 함께 칼 라너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한 분 계시고 또 하나가 버널 로너건이라고 하는 캐나다 분이세요. 이 두 분이 예수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공교롭게도 1904년에 두 분이 태어나셨고 1984년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인연이라면 인연이 있고 버널 로너건이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사제인 그분의 입장에서는 칼 라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바위가 있어서 살아계실 때 빛을 못 봤어요. 칼 라너가 워낙 유명하니까 버널 로너건이 마치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관계라고 할까? 그래서 톨스토이 같은 아마도 경향적으로는 성향적으로는 톨스토이는 버널 로너건에 가깝고 도스토옙스키는 칼 라너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오늘 하려고 했던 주제가 버널 로너건의 회심과 관련된 걸 아마 소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버널 로너건을 제치고 회심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현대신학에서는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컨버전, 회심 혹은 그리스도교적인 깨달음, 돌아섬, 뭐 바오로의 회심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회심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버널 로너건의 이론을 빌어서 말씀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구정모 신부님한테 듣고 저도 또 한번 말을 제 입장에서 불교와의 대화를 전공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구정모 신부님에 대한 인트로를 조금 짧게 하고 내친 김에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늘 부회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좋게 잘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 이제 제가 제 소개에 덧붙일 거 없냐고 그래서 없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프란치스코 정동 프란치스코 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8주에 걸쳐서 3월, 4월 동안에 문학과 종교를 통해서 현대 소설, 한국 소설을 통해서 종교성을 읽는 혹은 인문학적인 소설의 어떤 그런 섬세한 감이랄까 눈이랄까 이런 걸로 종교를 관찰하는 그런 대화 뭐 이렇게 해서 2달에 한 학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5, 6월이 되겠죠. 그때는 동서양의 하느님 체험에 대해서 6강으로 강의를 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버널 로너건과 보조국사 진울 들어보셨죠? 그 어려운 말에 저희 조계종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한국 선불교의 기틀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그 두 분의 비교를 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포함해서 동서양에서의 하느님 만남, 하느님 체험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고 또 얼마나 풍요로울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K-드라마. 그것도 또 뭐 있을까요? K-팝송. 유명하잖아요. 그죠? 왜 K-종교는 안 되냐? 그래서 K-카톨릭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K-카톨릭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보여줄 수 있을까? 분명히 전체 교회에 한국 혹은 동아시아 가톨릭이 공헌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거더라고요. 제가 전공한 그런 불교와 가톨릭의 대화,
불교와 그리스도의 대화, 도교와 그리스도의 대화, 혹은 무교와 그리스도의 대화, 혹은 민족 종교인 동학, 혹은 원불교 속에서 나온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러한 진리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불교에서 진울 말씀드렸는데 정해 쌍수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어요. 정해, 정은 고요할 정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 묵상, 면벽, 수련, 좌선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게 정입니다. 해는 뭘까요? 지혜할 때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는 다르죠. 지식이 없는 분들도 삶의 연륜이나 경륜 속에서 만들어지는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론인 거죠. 이것은 서양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성과 신앙, 혹은 신앙과 이성의 어떤 조화나 그런 역동적인 시너지, 이렇게 뭐 두 개를 함께 갖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성과 감성, 그런 걸 꼭 굳이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게 통합적인 동양적 사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로 이 세계 교회 혹은 세계 종교, 굉장히 그 분쟁과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데서 이 K 가톨릭이 그런 여러 다종교의 어떤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그런 걸 배워서 이런 걸로 나눈다면 훨씬 더 공헌을 많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2023년도 시노드가 끝났죠. 10월에 끝났으니까 뭐 한 5개월, 6개월 정도 돼가네요. 그리고 2024년 지금까지도 계속 시노드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끝나게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시노드는 함께 간다, 함께 가는 시노도스에 대한 그런 다른 이름이고, 함께 걷는 길 혹은 함께 가는 여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트로에 해당되는 건데, 그럼 공예하고 시노드는 어떻게 다를까? 아까 점심 먹으면서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처음에 예루살렘 공예가 나오죠. 사도신경에.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2차 바티칸 공예까지 여러 차례 수십 번의 공예가 있었는데, 그건 주로 주교님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기했던 카운실, 공의회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룬 문제부터 시작해서 성모 마리아의 동정 잉태, 몽서 승천, 이런 교리에 관련된 거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962년서부터 65년까지 있었던 바티칸 공의회는 말 그대로 사목적 공의회예요. pastoral council이에요. dogmatic council이 아니고. 그동안까지는 지금까지 다 교리를 다뤘지만 유일하게 한 60년 전에 있었던 바티칸 공의회는 이제 사목적인 공의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참가자들은 대부분이 주교들이었다. 그런데 시노드는 어떻게 다르냐? 아까 말한 대로 시노드는 67년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바로 바오로 6세, 지금 이제 성인이 되셨죠. 교황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전체 한림 백성을 조금 더, 물론 주교님들의 어떤 상설 기구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는 주교님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대표들, 대의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주체에서 좀 다르죠. 주교님들과 신호들은 전체 한림 백성, 평신도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교구 시노드가 있고 또 나라별 시노드가 있고 지역 시노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세계 주교 시노드 현황이고, 쭉 보시자면은 67년서부터 처음이죠.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이 17번째 보면 아시아 주교 시노드 특별회의, 혹시 98년도에 이거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98년도에 아시아 시노드를 했고, 이때 이제 바오로 2세, 오늘 미사 보는데 빛의 신비 정 회장님 하시다가 일단만 하시다가 말했는데, 빛의 신비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빛의 신비를 신설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이 세계,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부활의 신비, 영광의 신비밖에 없었어요. 중간에 빛의 신부를 너머로 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 이런 게 해서 묵주의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성사 그 자체를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걸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말이 이쪽으로 세면 좀 이상하죠? 다시 돌아와서 바로 이 98년도에 그 아시아 주교 특별 회의를 열었던 게 요한 바오 2세님이 교황님이셨다. 그래서 그 여기서도 이제 자의교서를 얘기했다는데 아까 이제 빛의 신비 내기 위해서 교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의교서라든가 이런 걸 내서 그동안의 전통이 됐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노라라고 이제 그 교서를 교황님께서 내시죠. 그때도 그런 교서를 내서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노드가 저희 귀에 익은 게 아마 이때쯤서부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4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21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노드를 시작해서 뭐 그 전에도 청년 신호도, 가정 신호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의 하나의 그 신도로서 들을 기회는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죠. 21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본당서부터 리네아 멘타라고 해서 의제 개요라고 해서 이 신호들을 왜 하며 무엇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인가라고 해서 문제집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제들을 가지고 사실은 본당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본당으로부터 교구에 올리고 본당에서 이야기된 것들, 우리가 중요하게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의견 개진을 하는 거죠. 본당에서도 경청 그룹이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교구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첫 단계는 바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22년까지 교구별 그러한 시노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교구별에서 교구에서 또 우리는 16개죠. 군종 포함해서. 군종은 어떻게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5개가 이 주교회에 올라오고 주교회에서 이제 그걸 다 모집을 해서 다 걷어서 정리를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보낼까요? 이 대륙별 단계면. 대륙별 단계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아시아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늘 지난번 아카데미 때도 8번인가 9번에 걸쳐서 아시아 얘기를 하면서 FABC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시아 주교회 연합. 이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모두 주교회에서 아시아 주교회 연합 FABC를 보내게 되죠. FABC에서는 그걸 모두 모아서 이거를 또 정리해서 이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만든 게 이제 작업 문서라고 거기에 모이는 주교님들, 그 다음에 또 이번엔 특별하게 한 60명 정도 평신도들도 참가했죠. 그분들이 이제 뭘 보고 토론을 할까? 그 토론 자료집 같은 거예요. 작업 문서, 워킹 도큐먼트를 반영을 하는 거죠.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작업 문서에 그걸 반영해서 그 작업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참가자들이 논의를 해서 그 종합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10월 달 끝나고 나서 28일 날 10월 28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걸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1차 회기가 마쳐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계속해서 앞으로도 24년도에 해나가고 있다.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 주교회에 올라와 있는 걸 퍼왔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여기에서 2단계 거쳐서 대륙별에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제3계 주교 신호도 이게 열렸죠. 10월 달에. 그래서 28일 날
synthesis report라고 종합 보고서를 냈죠. 이건 나중에 제가 그 자료는 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여기도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생략하고 똑같은 과정이에요. 다시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다시 이제 그 본당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제 쭉 한 번 더 해라. 이번에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해라. 라고 이제 그 교황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주교님들이 그 교황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은 한 번 더 하면 더 좋은 그야말로 바닥에서부터 본당에서부터 그런 신도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기대도 있으셨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라 해서 24년 10월까지로 2차 회기라고 그러면 회기라는 말로 붙였어요. 그래서 1차 회기가 끝나고 2차 회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본당별 혹은 교구별 단계인 거죠. 2차 회기에서.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2024년 10월 달에 2차 총회가 끝나더라도 이 그 시노드의 정신이나 이 시노달리타스라고 불리는 공동 협의성, 공동 협력과 관련된 이런 정신은 교회가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끝난 것이 아니고 오픈 엔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그 풍경을 좀 보면 1차 정기총회, 그러니까 10월 달에, 지난해 10월 달에 그 열렸던 28일, 한 3주 정도 되죠? 간에 걸친 그 회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평신도들이 주교님들하고 수녀님들 혹은 다른 참가자들하고 함께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형 테이블을 12개 만들어서 대표들이 앉아서 이렇게 섞여서 이제 한 거죠. 뭐 주교님 따로 무슨 뭐 평신도 따로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교황님이 임명한 평신도가 없었대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배치가 동일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바뀌었다. 뭐 이러고 대부분의 주교님들은 민간인 복장으로 입고 대부분의 참가자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바오로, 베드로 이렇게 사용할 것 같은데 수천 명의 베드로가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쉽지만 외국에는 이름도 또 폴이나 피터, 뭐 메리 이런 건 많으니까 자기 이름 사용하는 게 훨씬 그 효율성 면에서는 좋겠죠. 그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금지, 언론 금지, 대표자들의 어떤 침묵을 강조했어요. 이게 바로 지금 가톨릭이 갖고 있는 장점일까요, 딜레마일까요? 이거는 대표들도 주교님뿐만이 아니고 공개적인 자리인데 언론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스트리밍을 금지했고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요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 개혁 중에서 개혁 그룹 중에서 특히 이제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그동안 유럽 교회에서 발생했던 성직자에 의한 성폭행, 그 성학대에 의해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수십만의 그 신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그런 게 어쩌면은 커버업 그런 게 덮어버리고 말하지 않고 이런 비밀주의에 있는데 이 회의마저도 언론을 금지한 거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한 항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밀고 가서 끝날까지 언론은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평신도 참여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 그동안에는 여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거의 본당 단위 정도나 저희가 이제 참가하고 지구 단위에서도 평신도가 참여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륙별, 나라별 회의에서도 교황의 승인이면 평신도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아시아 FABC에서도 평신도가 일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차원에서 이번에 2023년, 2000년 동안 1차 시노도 역시
이건 시노드니까 2000년은 아니겠군요. 60년 전에까지 해서 처음으로 2023년 10월에 처음으로 평신도가 이 주교 시노드에 참가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평신도의 참여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게 처음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럼 평신도들이 그동안 그러면 이 시노드와 관련해서 침묵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때는 여러 가지 거를 소개했는데 여기서는 가장 최근의 것만 소개를 할게요. 라틴 아메리카 무슨 서구 그 미국, 영국, 캐나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잠잠했어요. 제가 아시아와 관련해서 그 여기저기 많이 발로 뛰어다니고 그래서 보는 것도 꽤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한두 교구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잠잠한 편이었는데 다른 나라 교구는 더욱더 잠잠했어요. 특별하게 그렇게 신호도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 뿌리와 가지라고 하는 여성 주도로 만든 신호드가 영국 브리스톨 중심으로 항구죠.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2020년서부터 시작해서 2021년 온라인 신호드로 해서 아시아에 저희가 같이 주로 제가 청년 교육들을 시킬 때 이제 함께 했던 이런 고추라니 아브라함, 버지니아 둘 다 이제 인도 사람인데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분은 좀 독특한 분이세요. 이때가 이제 아마 23년도 작년 10월 달일 거예요. 22년도군요. 22년도고 요게 이제 작년 그림들입니다. 이걸 좀 나중에 좀 보여드리고 이분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메갈레스라고 3번이나 했어요. 3텀을.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신 전직 여성 대통령이시고 또 교회법 박사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끝나자마자 교회법 교수로 다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그때 교회법 박사를 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정치를 하시면서 교회법을 전공하시고 또한 굉장한 페미니스트이셔요.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그런 언론의 자유 없이 공동협의성 혹은 시노달리타스도 없다라는 주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뿌리와 가지 거기에서 마련한 거에서 온라인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조발제를 했고요. 이게 이제 뿌리와 가지를 조금 더 계승한 Spirit Unbounded, 이건 묶이지 않은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성령, 그 정도로 번역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작년 10월 달에 또 이런 온라인, 작년 10월 달에 1회기, 주교 시노드가 로마에서 열릴 때 똑같은 시간에 이걸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 잘 보면 제가 있어요. 예. 저도 여기 참여해서, 비디오를 올려서 이 개혁 그룹과 같이 했었는데,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베네딕토 수녀님으로, 조안 치시스터라고 아마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 수녀님이 강연한 거, 그 다음에 주로 NCR, 미국 분이시니까 내셔널 카톨릭 리포터라고 거기에 쓰신 글들, 이런 거 굉장히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번역기 좋잖아요. 파파고도 좋고, 그 다음에 구글도 좋지만 디플이라는 게 있어요. 디플, DPL, 디플. 그거는 거의 교회 전문 번역어도 번역이 될 정도죠. 물론 책이나 이런 거 번역하려면 다 손으로 다 일일이 봐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번역이 잘 되니까 그런 걸 좀 돌려서 이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부장적 성직주의는 진정한 제자 공동체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 봤던 메갈리스는 이런 거부된 평등한 제자도 이런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치치토 수녀님은 미래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세상이 아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마 개가 인간 대접받는 거랑 비슷하죠? 이게?
그 정서에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개인들 판단이죠. 걔를 거의 아이처럼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이런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요즘 쉽게 시쳇말로 얘기하면 찐이에요. 찐. 정말로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척이 아니고 정말로 자식처럼 그렇게 하는데 진심인 거죠. 그런 거에 공감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개인마다 다를 텐데 인간인도 하나의 종으로서 지금 여성 문제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영장류인 침팬치나 이런 것과 확연하게 다르게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아까 애완동물처럼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하느냐 못하느냐도 저희 개인의 문제이면서 또 몸담고 있는 사회, 이웃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공동협의적 교회, 공동합의적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기적인 지도, 하향식도 아닌 교회의 기본 통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작년 10월 달입니다. 이건 아까 봤던 얼굴이 달라 보이죠? 메갈리스라고 하는 대통령이고요. 전직 대통령. 참고로 아시겠지만은 이태리 같은 데가 보면 이름이 멋있죠? 카사 보노스 파스토르. 이게 보통 호텔인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피정의 집이죠. 피정의 집에서 다 이런 걸 이제 제공을 하고, 피정의 집인데 워낙, 로마에는, 로마뿐만 아니고 독일 가니까 독일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수도원이나 이런 데가 이제 숙박업소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갖고, 가톨릭 분들한테 좋은 거는 경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여기는 이분들이 이제 참가해서, 작년 10월 달에 시노드가 열릴 때 여기서 이제 했는데, 카사보노스 파스토라고 하는 약 15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혹시 로마에 가면 여기를 이용해 줘도 좋겠어요. 뭐 그렇게 안 비싸다고 그래요. 저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독일 교회 시노드의 길입니다. 저희 두 주간지가 있죠. 가톨릭 주간지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기에서 이 독일 교회 시노드에 대해서, 시노드의 길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쪽 시노드의 길의 입장에서 보자면 unfair하다, 좀 불공정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는 다루지 않으면서 굉장히 바티칸에서 반대하고 바티칸과 다른 점만 부각해서 보도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제가 좀 제대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독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시노드의 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노드의 길은 교회 내 성학대로 인한 위기, 역시 독일 교회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2018년 독일 주교들은 가톨릭 기관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이 3,000건이 넘는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독일 성직자의 약 5%가 가해자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에서는 거의 70년에 가까운, 그러니까 뭐 독일, 프랑스, 거의 가톨릭 교회의 아들이요, 딸, 이렇게 불리는 데인데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죠. 그래서 시노드의 길은 성학대에 대한 보고가 있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출범하게 돼요. 전국 평신도 단체가 주도한 독일식 시노드의 길은 독일 주교회가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독일 가톨릭 중앙협회, 중앙가톨릭협회,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주교회의. 이 두 날개, 두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독일식 시노드의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매니지할 건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건가, 이게 굉장히 시급했던 거예요. 하지만 굉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독일 내에서 이 바이에른이나 쾰른에서 이 지역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신자들이 많았는데 또 역시 보수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한 반발을 사기도 했고 이 보수적인 주교님들조차도 이 시노드의 길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적 확대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심대해서
어떤 주교도 이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자세히 보자면 이 배경은 독일 아까 말씀드린 성학대 파문이 정점에 이르렀고 주교님들이 성학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를 또 주저했어요. 그러니까 각 교구마다 사정이 있겠죠. 어마어마한 뭐라 그럴까요? 법정의 소송에 붙으면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교구는 뱅크럽트가 되죠. 파산합니다, 교구가. 이 피해 규모가 너무 커갖고 이 피해 보상액을 갚지를 못해갖고 파산을 해요. 이 전례들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쩔쩔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점점 더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의 권위와 명성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죠. 이런 걸 겪고 바로 어떻게 돼요? 독일 주교님들이 평신도 조직인 대표 조직인 독일 가톨릭 중앙협의회 여기에 찾아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청해서 우리만으로는 우리 주교만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도와다오. 이렇게 해서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그 가톨릭 중앙협의회 같은 이 평신도 조직이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독일 주교님들이 뭐 강요를 받아서가 아니고 이런 아주 그 위기라면 위기, 이제 전무후무한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독일 교회의 몸부림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평신도의 참여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독일 교회가 모델이다. 감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의장을 보세요. 평신도 교수, 남성, 여기 여성입니다. 이 두 분은 평신도예요. 그리고 이 배칭이라는 주교, 현재도 주교의 의장입니다. 이 두 분이 주교님이고, 똑같이 안 보입니까? 모르죠? 근데 이 두 분은 주교님이에요. 이 두 분은 평신도고, 공동 의장 체제로 가 있고, 사제 수조자 평신도 포함 그 공동수와 주교님들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대의원 수가.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평등하게 파트너로서 함께 토의하고 그야말로 권위라든가 이런 직위회가 아니고 그야말로 지자본위. 이것도 바로 K 카톨리시즘이 나온다면 거기서 받아들일 좋은 하나의 방법론이죠. 지자본위. 여기서 지자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그것이 성직자든 평신도든 지혜로운 사람의 본위, 그 사람 중심으로 가자. 그러한 리더십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원불교의 방법론이에요. 그 2대 종사인 송규라고 하는 분이 소타산의 어떤 그런 리더십 아래서 공부를 했던 송규라고 하는 분이 만든 지자본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거를 좀 더 활용할 그런 조건에도 있죠. 그래서 주교와 사제가 동수로 평신도 대표자가 참여하게 되고 평신도 대표자가 이 주교 사제 동수로 참여한다는 뜻이고요. 동등한 투표권이 옵저버가 아니고 투표권을 갖는 참가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023년도 시노드가 끝났고 나서 시노드의 마지막 최종 보고, 그러니까 이때의 최종 보고입니다. 2023년도의 최종 보고죠. 10월 달. 이거 끝나고 나서 이때 발표가 되는데요. 10월 28일 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장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1, 2, 3부로 나뉘어 있고요. 나중에 주교회에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교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있는데 거기에 전체 20장인가로 되어 있고 거기 각 장마다 이렇게 수렴, 고려해야 될 사항, 제한사항 이렇게 각 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수렴은 뭐냐? 이거는 신호도 당시 참가자들이 논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을 포함을 해서 성찰 지점이 어디인가를 좀 명확히 밝혀주는 그런 앞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째 번에는 무엇을 고려할 건가, 신학적, 사목적, 교회법적으로 뭘 심화해서 토론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핵심 주제가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가, 또 다른 주제는 무엇인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방향의 어떤 가늠을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사항들이고요. 마지막에 제안,
그러니까 제안은 뭐예요? 각국 나라에 혹은 각국 교구에 혹은 본당에서 이런 것들은 좀 해라라고 이때 주교님들 포함한 시노드 참가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십시오. 권고사항 혹은 제안사항으로 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후 여정을 위해서 참가자 다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구체적인 제안 권고, 더 강력한 요구를 담은 과제, 뭐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노드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시노드는 누가 소집했어요? 교황님이 소집한 거죠. 교황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시노드 결과의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해서 최종 보고서 혹은 종합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좀 보자면, 교황이 수행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도 위회기 올해의 어떤 시노도도 있고 총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황님이 수용한 어떤 결의안이 채택된 거는 아니고, 시노도의 이번은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시노도의 결과는 제안 사항이고, 아까도 종합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이거는 종합 보고서에 그 내용이 담겨 있었죠. 대부분의 제안은 다소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좀 보편적인 내용이었고, 조금 더 특수한 내용도 여기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많은 논란의 여지가 그동안 많았던 거. 예를 들면 여성 부재. 이건 2부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 9장이라고 해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9장 전체는 아니고요. 그걸 보시면 특히 여성 부재와 관련해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사제 독신의 문제. 이 독신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존처럼 사제가 현격하게 부족한 이로 오지, 이런 데서는 꼭 사제가 독신을 유지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문제들입니다. 평신도의 설교 문제, 이것도 평신도가 강론할 수 있나? 감히 설교를?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설교도 권고사항에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교 선출, 이건 더 레디컬한 문제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교 선출만 하더라도 이게 교회 전통의 일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자 신학자이자 교부인. 누가 뭐래도 아우구스티누스는 가톨릭의 위대한 하나의 교부고 신학자이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계 철학사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철학자를 많이 거론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근데 당시에 본당 신자들, 교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초기 교회 전통이었다. 꼭 교황청에서 교황 대사 통해 갖고 누구 올려 그래서 3명 올린 다음에 이해를 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근래에 들은 거고, 그것도 교회 전통의 일부라면 교회 주교 선출도 교회 전통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시노드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종합보고서에서는 최종적으로 배제됐던 그런 내용은 뭐냐? LGBTQ, 성애자들의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여성 사제 문제는 논란은 많았지만 결국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번에 담길지. 자,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 지난해 10월 달 1차 총회에서 있었던, 1회기 총회에서 있었던 게 나오고 나서 각 교회 안팎의 언론들의 반응입니다.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특히 서구는 조금 인트로 말씀드리면,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여성 문제, 그 다음에 LGBTQ나 이런 동성애자 문제에 굉장히 커다란 관심이 있었고, 나머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는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지 사실 저희랑은 좀 정서적으로는 조금 약간 멀지 않을까, 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타블렛이라고 영국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잡지죠. 가톨릭 잡지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면모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시노드에서는 처음으로 채택된 게 토론과 분별의 방식이 널리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은 테이블에 둘러앉은 추기경, 주교, 사제, 평신도, 이렇게 논의해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가톨릭이 굉장한 하이라키컬 이런 구조 때문에 이런 지시와 명령과 그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데만, 그러니까 탑다운식이었던 의사전달 체계나 소통만 익숙했지, 이렇게 교황, 무슨 뭐 추기경, 주교, 사제, 평신도가 같이 모여서 듣고 논의하고, 그게 계급장 떼고 붙은 적은 처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래 들어서 뭐 이렇게 뒤자본의로 간다면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이거는 굉장한 혁신적인 면모였다라고 타블렛에서 평가를 한 거죠. 신도에 참석한 350여 명은 그러나 모두 발언할 수 있었고 각자에게 동일한 시간이 할당된 것도 굉장히 이런 형식적인 면모였다. 주교가 사제들의 스승이자 후계자로서 갖는 특별한 역할을 고려할 때 주교와 평신도로 구성된 교회 총회에 이어서 따로 이 주교들만의 총회 이런 게 좀 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에클레시얼 어셈블리라고는 교회 총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난해 10월 달에 열렸던 게 하느님 백성들이 모인 그런 자리 혹은 교회 전체가 모인 거라면, 그것에서의 어떤 따로 모여서 주교들의 주교총회를 열어서 분별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독일 시노드의 길에서 취해온 방식이다. 뭐 이런 제안을 타블렛에서는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게 이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가톨릭 신자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종합보고서에는 선교적, 시노드적인 차원에 비추어서 신학교의 양선 시스템이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사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몇 번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평신도 성직자가 함께 양성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3부 14장에서, 요 내용은 제가 여기다 붙여놓은 거고요. 요거는 없었지만, 이 내용은 다 타블렛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제 양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은 그동안에 사제들이 신학생을 양성하는 데만 주력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평신도들, 특히 여성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 종합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임성, 종합보고서는 주교가 권한을 행사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평가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교의 퍼포먼스가 어땠냐, 주교가 주교직을 잘 수행했느냐, 어떻게 수행했느냐, 특히 권한을 행사하고 재정과 관리되는 거, 이 돈 문제와 관리는 이거 트랜스페런트 해야 된다. 굉장히 투명하지 않으면 이것의 만병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검토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제와 부제란에 보면 다른데요. 이건 2부의 11장이고 12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 감사가 필요하다. 레귤러 오디트. 이런 것도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종합보고서는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담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개는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이게 이제 타블렛의 평가였고요. 라크로아 인터내셔널이라고 이탈리아계 교계 언론으로 잘 알려진 교계 언론입니다. 이 세계주교 시노드는 여전히 주교 시노드다.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 백성 전체의 시노드는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나 12여 명의 가톨릭 신자 중에 평신도, 특히 여성 대의원 수가 너무 적었다.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를 대의원으로 임명하고 투표권을 부여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칭찬하지만 전체 365명의 대의원 중 54명만이 평신도 대표였다. 이건 처음이죠,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잘하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교황님의 이런 결정을 굉장히 환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더 잘해라. 365명 중에서 그래 봐야 50여 명에 불과하지 않냐. 60명에 불과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나머지 대부분은 추기경을 포함한
주교님, 그래서 남성 위주의 신호도의 구성은 교회의 의사결정 및 사목 구조에서 여성이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 따라서 교회 개혁 그룹들이 이를 비판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했다라고 이제 라크로아 인터내셔널이 평가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떨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굉장히 잘 알려진 미국 언론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앞에 두 개는 잘 알려진 교계 언론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교계 언론이 전혀 아니죠. 일반 세속 언론도 얼마나 카톨릭의 향방에 관심이 있는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12억 명이나 커버를 하고 있고 이 머릿수로는.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이 모더니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톨릭 교회가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12억 명이라고 하는 머릿수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워싱턴 포스트도 이런 거를 낼만하죠.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은 말하기를 이 시노드가 교회 내 개혁 그룹을 위한 연막을 피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연막을 막 피워줘서 얘네들이 뭘 하는지 모르게 그동안 해왔던 거를 감추게 니네들 그렇기 위해서 이 시노드 만든 거 아니야? 시노드 한 거 아니야? 라고 보수적인 주교님들, 사제들, 평신도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욕을 그렇게 해서 먹는 반면에 진보적인 가톨릭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시노드한테 오랫동안 기다려온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높은 장애물 존재함을 확인한 시노드였다. 양쪽에서 욕만 바가지로 먹었죠. 그런 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교황님이 굉장히 칭찬을 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개혁적인 그러한 교회 내 개혁 그룹을 위한 연막 작전에 불과하고 보수적인 분들은 이렇게 비판하고 개혁적인 분들은 뭐야? 너무 약하다. 그동안 얘기했던 게 전혀 안 나왔어. 아까 나왔던 여성 사제라든가 LGBTQ라든가 뭐 이런 거. 또한 신호도 동안 건설적인 분위기도 있었지만 여성의 역할, 사제 독신 문제 등 의견이 충돌한 부분도 있었다. 그건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성소수자라는 문구가 준비 문서에는 있었지만 최종 문서, 종합보고서에는 누락이 됐다.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걸 지적을 한 거죠. 워싱턴 포스트도. 교회의 언론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걸 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밖에서 종교를 더 잘 봐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거죠. 동유럽, 아프리카 등지의 고위 성직자들의 반대 측면에서 종합보고서는 교황의 포용적인 표현에 훨씬 못 미쳤다. 그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줬던 그런 굉장히 포용적인, 다 감싸 안으려는 이런 것보다 종합보고서의 논조라든가 내용은 그거에 훨씬 못 미쳤다. 뭐 이런 평가 같아요. 이 문서는 여성 부재에 대한 신학적, 사목적 연구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여성 부재에 관한 가장 낮은 득표율로 총회의 3분의 2 기준을 겨우 통과했다. 그러니까 여성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말들이 많았고 통과 자체도 굉장히 힘들게 했다. 뭐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직자가 부족한 오지의 가톨릭 신자들의 중요한 문제인 사제 독신 유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이번 시노도의 결론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2020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러나 심각한 성직자 부족을 겪고 있는 아마존 지역의 기혼 사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마존 당시 시노드 때 난리도 아니었죠. 이를테면 오지리, 어디죠? 오스트리아 두 청년, 백인 청년이 아마존 시노드가 열리는 시스타 성당에 침입해갖고 몰래 카추맘마라고 하는 아마존의 풍요를 상징하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상을 교황님이 이 베드로 성전에다가 갖다 놨거든요. 아마존 신호도 당시에 함께 경축하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그걸 훔쳐서 다뉴브 강에다 던져버려요. 그걸 던져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봤죠. 이건 뭘 말하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한 반대가 굉장히 많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변호하려고 교황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왜 이 아마존 지역의 기원사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까? 그런 배경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히 이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토착 종교와 관련된 그러한 시각들이 아마도 교황님이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렇게 반대가 심했던 이유가 아닐까. 그냥 사실은 그런 게 너무도 사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었고 오스트리아의 두 청년은 그걸 상징하는 데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 사목담당자 제임스 마틴이라고 미국에서 지금 게이나 레즈비안 성소수자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죠. 이분입니다. 이분은 아니겠죠? 이분은. 이분이 이제 이때 뭐라고 이제 참석해서 얘기를 했냐면, 한번 게이나 이 성소수자들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한 남성이 암에 걸린 파트너를 죽기 전까지 정성껏 간호했고 이런 동성 커플이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은 진정한 사랑의 표지가 아니었는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라. 응?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소수자가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이 종합 보고서에서 양측의 열정적인 논의,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고 지지하는 이 측의 논의들이 굉장히 격렬했고 열정적이었다는 거죠. 이 논의마저도 최종 문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나중에 더 덧붙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폴란드, 헝가리,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호주 등의 보수적인 주교님들은 동성애를 역겹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하며 동성 축복을 맹렬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제 말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식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현재 동성애는 본질적으로 부도덕하며 자연법에 위배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아직 정통적인 저희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쪽과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시노드에서도 굉장히 맞붙은 그런 논쟁이 있었고 충돌된 지점이었던 거죠. 그럼 아시아 교회는 어떤가? 이제 아시아 교회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펠릭스 웰프레드는 지난 저희가 10주년 때 모셨던 FABC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의 신학 사무국 OTC Office of Theological Concern, 그러니까 이제 신학 사무국의 사무총장을 8년 정도 하신 분이세요. 지금 아시아 신학자 중에서 단연 발군이시고 저희 동복원 10주년 때 와서도 좋은 논문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이번 시노드의 소집 자체는 교회 안팎의 보수 세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세력에 도전함으로써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데 이 자체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교회가 위계적이어야 한다. 하이라키칼 해야 된다. 주교는 주교고 사제는 사제고 평신도는 평신도지. 왜 이걸 자꾸 섞으려고 하냐? 항상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또 한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의 신호들을 교리적으로 부정확하고 정통적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런 교회의 협력적인 이 시노달리타스적인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평신도는 교회가 하나님 백성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움직이기를 희망했지만, 시노드가 양심을 일깨우는 하나의 기회나 한 번의 대화, 그 이상이 되려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일상 교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된다. 이것도 좀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요. 특별하게 지금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한 번도 이 아시아 교회, 특히 이런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일상 교회의 삶,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번 시노드처럼 주교와 추기경이 하나님 백성, 여성, 청년 대표들과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은 참으로 놀랍다. 이건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적한 혁신,
breakthrough라고 하는 것에 가까운 말이죠. 그러나 교회 전체는 이 주교님들이 지역교회로 돌아갔을 때 계속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런 약간의 뭐랄까요. 너 두고 보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 로마에 와서 회의만 이렇게 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왕노릇 하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일관성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교리나 규제로 통치하는 오래된 습관이 계속되고 교권자인 교회 지도자의 뜻이 법이 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니겠느냐. 이분이세요. 지금의 현재 교회의 아시아 교회는 특히 점점 더 무의미해지고 재미없어진다. uninspiring. 어떤 감흥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못한다. 이건 제가 그림으로 받아 거기다 FABC의 유캔 리포트를 그대로 갖다 놔서 번역을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대의원과 대표는 권력의 핵심과의 친밀도 또는 순종도, 그러니까 누가 대표나 평신도를 하더라도 참여할 것인가를 뽑는데 그 기준이 지자본이나 그 사람의 역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권력의 핵심과 얼마나 가까우냐, 또 예스맨이야 아니면 얘가 반골 기질이 있어? 비판적이야? 이런 걸로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게 굉장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출 과정, 특히 이러한 것들이 많은 보고서와 문서가 FABC의 아시아 국가에서 부실하고 수준 이하의 품질로 생산한다는 주의 요인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인 예가 FABC 50차 종회의 최종 문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주년 때 저희 동복원 심포지움에 와서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잠깐 빌어서 또 얘기를 한다면, 어디 주교회의 대표들, 그때 이제 인도 주교회 사무총장님도 저희가 모셨었는데, 대주교님. 그때 이분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대표로 외국에 나가서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주교나 이런 분들은 지자본이나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으로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번에 피터 주교가 못 갔다 와서 그럼 여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 두 분, 펠릭스 웰프레드와 펠릭스 마차도라고 하는 대주교님이 그때 오셔갖고 얘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FABC 50차 총회 문서고, 이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될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단 한 줄도, 펠릭스 웰프레드는 50주년이면 굉장히 금경축인데, FABC가 50주년을 맞는 그러한 문서는 그야말로 역량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단 한 줄도 거기에 써줄 만한 게 없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게 바로 원인이 이런 걸로 대표자를 뽑으니, 신학자들도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동안 50년 동안 뭘 해왔고, 어떤 일을 했고, 뭐가 한계고, 앞으로의 그런 발전 방향은 어떻고, 이러한 평가와 반성과 전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줄도 써줄 만한 데가 없다. 이런 평가를 하신 거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개인을 식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다. 이런 게 현재의 우리다. 그러나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같은 자해 교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 개혁을 위해서, 특히 교황청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여전히 이번 시노드에도 로마 교황청의 꾸리아들, 이 관료들이 대거 참석한 거는 참으로 애석하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시노드의 결과는 대의원의 대표의 자질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교회 전체가 향후 시노드의 대의원 선출을 할 때 분명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표들을 잘 뽑아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이건 유캔에 나왔던 이때 기사에서 포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에 있는 국제청년교육센터에서 FABC 50주년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플러스죠. FABC 50주년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전망할까. 여기에 사무처장 윌리엄 라로스 신부가 발제하고 여러 패널들이 논평을 하는 온라인 세미나였습니다. FABC 창립 50주년 총회 문헌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사무차장이고 이분이 저희가 10월 달에 모시게 되는 그 안토니오 레데스마 대주교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교님은도 당시에는 참가를 못 하셨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비디오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틀어서 이분이 평화와 시노달리타스 그 좀 소개를 해주시고 저희도 비슷한 주제로 이번 10월 달에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분한테 굉장히 좋은 사목자이시고 그다음에 민다나오라고 필리핀 그 남부의 커다란 섬인데 여긴 그 이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이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 운동을 그동안 해왔던 분이시고 이분을 초청해서 이제 그 10월 달에 심포지엄을 열게 됩니다. 저도 패널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분하고는 그 2009년도에 제가 초청을 했는데 그때 아마 마이클 아말로도스, 김동원 신부님도 잘 아시고 그 유수한 그 아시아 신학자들 다 모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그땐 저도 젊었고 이분도 젊었어요. 2009년도 15년 전이죠. 그러더니 저한테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신학이 부족한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의 인상평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가 마이클 아말로스나 펠릭스 웰프레도나 유수와 같은 이런 아시아 신학자들 신학이 부족하다는 뜻인가? 신학이 없다라는 말, 부족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때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FABC의 실행과 실천을 촉구한 제 논평, 이분이 이제 그 발제를 하고 제가 논평을 했는데 저는 FABC가 50년 동안 그동안 아주 뛰어난 신학과 그동안 많은 사목적 경험을 쌓아왔으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실천이요 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FABC는 실행기구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FABC가 70년서부터 90년대까지 보여줬던 특히 인간발전 사무국, 여기에 누가 많이 참가했어요? 우리나라 지학슨 주교님, 이런 분들이 참가하셨던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교님들의 교육과 연수를 마련했습니다. 주교님들이 이런저런 데 가서 가난도 체험해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고 어떤 방향으로 아시아 교회가 나가야 되는지 이 인간발전 사무국은 9개 사무국 중에서 하나로서 열심히 20년, 30년 동안 한 세대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특히 사회행동 아시아 연수 아이사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준비함으로써 실행함으로써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나달리타스 이 공동협력이라고 하는 정신과 조직 구조 면에서 굉장히 부합하는 것을 이미 30년 전에 선취한 그런 선례가 아시아 교회에는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왜 이런 걸 못하냐? FABC가 이미 해왔는데 지금은 더욱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연수에는 주교만이 아니라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모여서 분석하고 논의하며 실천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고 그래서 FABC 주도로 실행된 것으로서 이를 발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친 김에 2019년에 열린 아마존 시노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노드를 좀 벤치마킹하자. 아시아에서도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 필리핀, 동남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제가 2월 달에 다녀왔던 네팔 카투만두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심지어 파키스탄도 굉장히 많은 그런 토착 원주민들이 있다. 토착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만의 토착 원주민 종교문화 전통 보호를 위해서 아시아 토착 원주민 전통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동남아 시노드를 열자고 제안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왜? 그분은 발제자는 FABC의 사무차장이거든요. 그만큼 대표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사 이거를 그 벤치마킹해서 시노드 실천 아시아 연수라는 또 하나의 아이사를 FABC와 평신도가 함께 조직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아시아 시노드, 아시아의 그 토착민 시노드를 하기 위해서 평신도와 주교 단체인 FABC가 함께하자. 제가 있는 올 포럼 이런 데가 함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게 이제 해 나간다면
아시아 토착민 신호들을 아시아 전체 하나님 백성민으로 준비해 나가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호응이든 비판이든 어떤 반응이나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참고로 더 보탰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따분하시죠? 그러니까 빨리 끝낼게요. 지금 현재 모습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시노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밑에 숨는 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셨던 역피라미드 야전병원 다면체가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피라미드는 이런 거죠. 이미 밑에 이 하느님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평신도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추기경, 주교령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황님이 계신다. 이거는 교황님 당신 생각이에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그림은 이렇게 제가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역피라미드적인 방식도 어떻게 평등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이런 거였고요. 야전병원도 마찬가지죠. 이 야전병원, 교회를 전투 후의 야전병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최 박사님께서는 야전병원만 필요하냐? 종합병원도 필요하지?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맞습니다, 그거. 그러나 야전병원의 장점은 뭐겠어요? 일단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동성이 또 뛰어날 수 있죠. 몸이 가볍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이 야전병원이죠. 이런 병원들이. 우리 종합병원을 여기 세울 수는 없잖아요. 전쟁통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의 전쟁이죠. 여기에서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트라우마 걸려서,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하는 거 보세요. 거의 200만 아사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보자면 야전병원이야말로 지금 굉장히 필요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세프티 넷, 이런 사회 안전망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교회의 몫이다. 이렇게 보고 또한 다면체. 다면체는 바로 이걸 얘기하시죠. 여기에 보면 음영이 이렇게 드려져 있죠. 다면체는 구가 아니다. 구는 중심이 하나인 거죠. 어떻게 보자면 중심이 하나, 지도자도 하나, 목소리도 하나. 그래서 단일하니까 좋겠다. 이거는 뭐 전쟁에서 좋고, 운동에서 좋고, 군대에서 좋겠죠. 하지만 점점 더 평행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면들이 굉장히 많죠. 그 안에 핵심들도 있고, 이 면들도 다르고, 육각형이고, 사각형이고, 삼각형이고,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에서 살고, 그 중심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다르고, 그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풍요롭게 하나의 구로서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면체야말로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보자면 교회뿐만이 아니고, 정치, 사목활동과 정치활동도 마찬가지 이러한 다면체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나간다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교황님의 제안이시고, 저도 한국 가톨릭 교회와 더불어서 아시아 교회, 나아가서 세계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간다면 21세기의 이 혼란스럽고 그야말로 피 흘림이 많은 이 시대에 이 종교가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